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이슈 들어가 보면요. 지난 5월 영국에서 희소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 지금 줄줄이 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국의 보건당국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시아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 겁이 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각국의 확진자 현황과 또 대응 현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5월에 영국, 그러니까 유럽 쪽부터 발생한 이 감염자의 발생이 있었는데 일단 비풍토병 지역으로는 현재 한 지역 30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금 이게 그 특정 어디부터 생겨났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지금 페스티벌 어디에서 촉발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이 감염이 퍼진 사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확진자 발생의 경우는 이제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시아권 국가에는 아직 퍼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입국에 대해서 8일부터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자유롭게 입국이 가능하고 격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의 확산에 대해서 일각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이게 감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지금 확산 속도나 그런 게 발생 시점부터 이게 아주 확산이 빠르지는 않지만은 치명률 같은 경우가 아주 높진 않지만 코로나보다 한 3배 정도, 약 3%의 치명률이 있다 보니 좀 각지에서 긴장을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이제 현재부터 확산이 아시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원인을 정확하게 이 확산이 된 그 배경을 좀 모른다라는 게 좀 불안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계속 오프라인 공연들 네.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로나19가 종식되기도 전에 네. 또 다른 이슈가 악재가 더해졌어요. 원숭이 두창인데 이 WHO 이제 올여름 확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단 말이죠. 네. 우리 정부도 아직은 우리나라에 확산되진 않았지만 위기 네. 경보도 이미 발령을 했고 네. 이러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상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 기업 현황과 함께 최근의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종목인 시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먼저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맥 주사 형태로 만들어진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처에 허가받고 이제 생산이 돌입이 될 수 있는 업체다 보니까 먼저 이 부분이 미국 측면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 그 원숭이 두창이 발발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금요일 장을 넘어서 이제 그 주말장에 돌입을 해 있었거든요. 그날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움직였던 게 HK 이노엔 같은 네. 경우 강세였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강세였는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창과 관련해서 저희가 1세대 백신 이후에 이제 2세대 백신 무균으로 보관할 수 있는 2세대 백신을 개발을 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부각이 되었었고요. 다만 이게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는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있는데 녹십자 MS라는 종목 자체는 뚜렷하게 이게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그 양산까지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한번 개발에 대한 의뢰를 받았던 그러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상승을 한 측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키메릭스라는 해외 기업이 개발 중인 이제 천연두 치료제의 핵심 중간체를 공급하다 보니까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조정이 나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종목을 비추어 살펴본다고 하면은 HK 이노엔 그리고 파미셀 이 두 종목이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랑은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코로나는 우리가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인 점은 천연두 백신으로 이 원숭이 두창 예방에 85% 정도 효과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이 사람 간 전염을 희박하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로슈와 모더나는 이미 개발, 진단 키트 또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국내 바이오 업황에는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요. 지금 뭐 관련주로 HK 이노엔, 파미셀 짚어주셨는데 이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따른 탑픽 종목 어떻게 되는지 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짚어주시죠. 네, 현재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코로나 초기와 비슷한 양상이 있는데 저희가 경험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산세도 뚜렷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85%에 대해서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천연두 백신 이란 게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뭐 크게 우려는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키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될지 그 여부 자체는 뭐 아시아권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뭐 상당히 확진자가 증가한다거나 그러한 요인이 나오기 전까지 미리 시세는 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제 HK 이노엔이 가장 가깝게 뭐 백신의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사업 구조를 봤을 때도 HK 이노엔은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현재 측면에서 그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이 백신 부분에 대한 판매가 폭증하고 뭐 그러기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이렇게 쓰이는 용도로 뭐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측면에서 예전에 코로나와 관련된 백신처럼 이 부분이 뭐 시세가 대시세가 난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주가 측면에서 저희가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 측면에서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뭐 저점을 논하고 고점이 돌파되고 이거를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지금 시세가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 저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이러한 구간이 우상향으로 지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점이 있다 보니 단기 이평선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손쉽게 이 종목을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이 그래도 지금 이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따라서는 그나마 좀 주목을 해볼 종목이긴 한데 하지만 코로나19 이 확산세 초기에 비할 만큼의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K 이노엔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이 단기 이평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돼지열병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홍천의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 추가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사료주 또 네. 곡물난에 이어서 네네. 이제 돼지열병 확산세 때문에 네. 밥상 물가가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 밥상 물가의 위협 어느 정도나 가중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통상적으로 매년 뭐 시기가 되면 발생했던 이슈인데 이번에는 조금 봄, 여름 이 구간에서 발생을 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때 통상 움직였던 게 뭐 사료주라든지 뭐 돼지고기와 관련된 뭐 재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었습니다. 뭐 사료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강했다 보니 이번에 부각이 되긴 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먼저 주가가 한 차례 시세가 난 측면이 있다 보니 지금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그 인플레이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뭐 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이게 통제라고 일컬어지는 즉 뭐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뭐 이 거리에 대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그러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요인으로만 인해서 뭐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그게 촉발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매년 발생하는 뭐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하나의 좀 농가에는 좋지 않은 이벤트 요인이다 보니까 이 측면 같은 경우에 따라서 뭐 이게 새로운 다시금 뭐 에그플레이션을 촉발해서
뭐 사료주라든지 이 돼지고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시세가 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네. 정말 또 한 번 밥상 물가를 네.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렇게까지 걱정을 할 필요는 네,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사료주 얘기도 언뜻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료주 상승 여력이 그렇게까지 뭐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사료주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네. 있잖아요. 네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터져 나온 이후부터 해서 네. 그래서 좀 사료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사료주들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료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질 가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반영이 주가에 이미 과도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 모멘텀이 있을 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여기에서 더욱 뭐 격화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파종이 이루어진 뭐 밀 부분,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뭐 이게 훼손이 돼서 되게 뭐 밀에 대한 데이터가 더 내려온다든지, 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부분이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또 확전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시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확전보다 조금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을 한 번 더 반영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조금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 가치가 좀 싸고, 아니면은 이게 그 시세의 초입 구간이라면 저희가 아주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요소가 계속 시장에 반영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게 차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그 한일사료라는 종목 자체가 뭐 시세가 낮다가 지금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뭐 H2노엔과 비슷하게 뭐 단기 이평선, 또는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이 횡보하고 있는 주가 자체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한 한 번의 시세가 더 날 수는 있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지금을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다시금 V자의 반등이 있다, 뭐 상승이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뭐 한 번의 시세가 올 수는 있지만 네네. 그게 그 앞에서만큼은 폭발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저희가 지금 뭐 돼지열병 이야기도 해보고 또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 오늘 이슈의 시작점은 이 제약 바이오주였습니다. 자, 이사님, 그렇다면 지금의 이런 이슈들이 제약 바이오주, 솔직히 좀 코로나 사태 초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눌려 있잖아요. 이 제약 바이오주를 끌어올릴 만큼의 요소는 되지 않는 건가요? 네, 이러한 요소로는 제약바이오의 영향에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고요. 다만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래도 900선 근처, 정확하게는 한 890선까지 와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크게 반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시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2위까지는 올라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 요소로는 일단 가능하겠고요. 그 IPO 시장을 비추어 보면은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이제 6월 8일에서 9일에 그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다시금 풀려서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 번 더 시가총액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은 보로노이의 이제 IPO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6월 8일, 9일이면 뭐 다음 주네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펴봐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언제나 이렇게 조용조용 얌전얌전하게 얘기해 주시나요? 뭐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뭐 톤을 전반적으로 조금 이게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뭐 질병, 그리고 농가의 피해, 네, 그렇죠. 이런 부분이다 보니 제가 톤을 조금 낮춰서 했었고요. 좀
발랄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톤을 좀 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님이 좀 발랄해질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슈를 저희가 좀 다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어쨌거나 이제 다음 주를 저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뭐 많은 분들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이제는 정말 제약 바이오주 저점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좀 들어가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사님은 제약 바이오주 저점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지수단에서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상으로는 저점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흘러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도 대표적으로 새롭게 뭔가의 그런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물질의 개발이 이루어진 뭐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부분에서 획기적으로 뭐 새로운 뭐 임상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개발 또는 뭐 이때까지는 실패했지만은 임상의 진행에 대해서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금 제약바이오는 새로운 대시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실망하기보다는 주가가 한 차례 바닥을 형성한 구간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무작정 뭐 놓아버리기보다는 바닥을 먼저 형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뭐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